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주차, 25년 10주차 주거 브리핑 시작합니다. 8천만 원 소득에 10억짜리 집이 적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몇 가지 뉴스 살펴볼게요. 서울의 토호제가 완화되어서 집값이 올라갔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 토호제 허가인 완화했는가 하고 집값하고 별로 관계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토호제 완화만이 영향을 미쳤냐? 사실 이거하고 금리 인하하고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고 토호제 완화하고 나니까 그거 봐라. 규제 풀고 나니까 집값이 날아가잖아. 이렇게 약간 몰고 가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해제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 사실 서울에서도 이곳만 좀 온기가 살짝 전해지는 정도지 전역으로 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올해 대출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무한정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돈 다 대출 가능한 금액 다 털어먹고 나면 연말 되면 분위기 급 다운됩니다. DSR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그거 DSR 해봐야 소용없어. 사실 서울에는 영향 미칩니다. 부산에는 영향 안 미쳐요. 거의 없어요. 아주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서 DSR 3단계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의 제목인데요. 서울 가구 평균 한 10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대단하냐 하면 또 대단하진 않아요. 이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서는 확실히 수도권보다 임금이 짜긴 짜요. 임금이 짜긴 짜요. 근데 그네들의 이 수도권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월등히 높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한 10억 정도. 중위 가격 10억 정도. 평균 가격은 12억. 평균 가격은 12억. 중위 가격은 10억 정도. 소득 요 정도 수준이에요. 부산의 평균 가격 4억 4천 정도. 예,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 거의 인구하고 비슷한 느낌 납니다. 대구는 이 서울 평균 가격의 4분의 1 정도, 요 정도 느낌이 나거든요. 인구하고 좀 비례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부산이 대구보다 집값이 30% 정도 비싸다? 그 인구 때문에 이미 가격에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아, 우리 부산이 저평가야? 우리 대구가 저평가야? 저평가면 알아서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저평가 아닐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서울의 소득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이 평균적인 모습 이렇게 집을 부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을 4억 대출 내서 산다면 서울 사람들은 거의 10억짜리 집을 한 6억 대출 내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삶은 사실 이 수도권의 삶이 좀 더 팍팍할 수 있다. 그나마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손예진 강남 빌딩 여기에 투자하기 이전까지 요거 계산해 보면요, 한 달에 공실로 있으면 한 달에 이자만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한 달 이자만. 연예인이니까 커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도 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면서 달려왔는데요. 소득세율은 이런 사람들 거의 한 50%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이거 비과세라든지 경비 처리라든지 이렇게 잘하고 나면 별로 세금은 별로 안 내더라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라가 좀 잘 살려면은 부동산 세제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동산도 가진 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근래 토제 이렇게 해제된 곳들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긴 있어요. 확실히 2월 달까지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강동구로 좀 많이 늘었고, 어떤 지역이든지 강남 쪽은 확실히 거래량이 늘고 있다. 그럼 이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거래량이 월별 많았을 때 14,000건까지 터지던 이 시절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한 250건? 네, 200건. 평균적으로 한 200건. 250건. 강남구 한번 봅시다. 14,000건의 거래량이 터져줄 때 250건 정도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은 지금 한 90건? 네, 90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월별 거래량 기준으로는 한 4,500건 정도 나올 것 같고.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는 건가요, 이게?
이때 200건 이상 터질 때가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지금 이 시절, 이 화려한 시절 대비 지금 거래량은 그때 대비하면 좀 미미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거래량, 뭐 고가 아파트 뭐 얼마에 거래됐네, 평당 얼마에 거래됐네, 그것만 부각시키죠. 실질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지고 있지 않더라. 1월달 3,000건, 2월달 거래량 4,500에서 5,000건까지도 바라봅니다. 이때 느낌하고 비슷하죠. 조금, 야, 왜 이렇게 무리하지? 왜 이렇게 앞서가지? 대출 먼저 털어먹는 게 임자인가요? 대출 먼저 털어먹는 게 임자인가요?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왜? 상반기에 악재가 워낙 많았으니까. 하지만 금리가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대출을 서둘러 털어먹기 시작합니다. 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대출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자, 서울의 거래량 4,5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탄력을 받습니다. 예. 주간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래량이 뭐 600건, 700건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2배. 그러니까 맞아 떨어집니다. 대충 2,800, 3,000건. 와, 거래량이 확실히 서울이 먼저 탄력을 받았다. 아, 대출 먼저 다 땡겨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니도 대출? 나도 대출. 니도 대출? 나도 대출. 이렇게 해서 계속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대출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서울은 작년보다 높은 수준 12억 6천. 요때랑 비슷하네요. 작년 9월 막차 느낌 났을 때랑 비슷합니다. 확실히 2년 전 대비 거래량은 건당 거래 대금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조금 많이 거래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가을에 뜨거웠을 때, 작년 8월, 9월 막차 이때 뜨거웠을 때 거래량 15억 이상 거래량이 2,300건 정도 나왔었죠. 지금은 거래량 요 수준으로 가면은 한 1,500건 수준까지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의 고점, 뭐 한두 달 요것도 작년에 3개월 차나 반짝하고 끝났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낸다면 올해도 3개월 반짝하고 나면 차라리 상저하고 분위기가 나을 텐데, 뭔가 기대감이라도 있고 이러면 나을 텐데, 좀 빨리 당겨 쓰는 느낌입니다. 쿠팡 알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매수 의지수 서울이 63.4, 부산은 11.5. 한 번도 부산은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울산 반짝 나아지긴 했죠. 대전 같이 좀 좋아지려고 폼 잡았었죠. 대구, 부산, 광주, 노답. 여기 나란히 밑에 바닥에 기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도 제대로 한번 반등 한번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더라. 서울은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던 간빙기의 기준 60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3개월 천하로 작년 중반이 뜨거웠죠. 올해 이 상태로 달궈진다면 올해 2, 3, 4 뜨겁고 나면 나머지는 싸늘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마이너스 0.06의 하락, 이번 주 마이너스 0.05의 하락, 그 가운데 서울은 상승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 예전에는 여기가 좀 상승하면은 요런 데도 조금 뿌시래기라도 과자 먹고 있으면 과자 뿌시래기라도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이젠 과자 뿌시래기도 한 개 안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주간 거래량, 서울 거래량 대폭발. 전국적으로 대폭발도 아닙니다. 2월달 기준으로 주담대가 또 엄청 뭐 4조가 늘었니 5조가 늘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봐야 뭐합니까? 서울 거래량만 폭발했지 부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네요. 물론 부산의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비해 살짝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없었죠. 뭐 건수만 있으면 폭등, 뭐 조정, 또 폭등, 조정. 요런 것에만 우리 내가 익숙해져 있다가 지금 이런 밋밋한 거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지 싶네요. 자, 2월 예상 거래량 2,000건, 1월달 1,500건에서 2,000건. 2,000건 좀 까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서울의 거래량은 뭐 3,000건에서 많으면 4,800건, 4,500건, 4,800건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는 인천은 좀 그 효과를 봅니다. 1,400에서 2,000. 매매 거래량 인구 대비 부산이 가장 거래가 안 되고 매물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세 거래량 부산은 그래도 요 인천하고 견주어서
거래량 자체는 좀 나오는 편이죠.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광주보다 전세 거래가 더 부족하네요. 아직 거래 2월달 거래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구하고 견적보면 또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매물이 6만 3천 개를 두드렸었습니다. 많았을 때는 6만 3,800개까지도 갔었습니다. 저는 올해 부산의 매물 6만 5천 개, 연말까지 가면 이 상승 추세가 쭉 이어져서 6만 5천 개 이상의 매물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인구 대비 매물 부산 1등, 2등이 대전. 전세 매물 부산은 계속 감소를 하다가 살짝 반등, 연초 대비 살짝 매물이 많은 상태에 고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 인천은 늘어나다가 다시 감소, 대구는 계속 감소. 울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요. 울산 인구 대비로 전세 매물 개수 보시면은 울산과 대전 거의 10배는 차이 납니다. 자,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개수 부산 6.5, 아파트 100개가 있으면 6.5개, 아파트 1000세대 중에서 65개가 매물로 나와 있다. 예, 부산의 매물 살아보는 걸 보시면요. 3만 개, 21년도에 3만 개, 22년도에 4만 개, 23년도에 5만 개, 24년도에 6만 개. 제가 아까 6만 5천 개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올해 25년도에는 부산 아파트의 매물 아마 7만이라는 숫자에 근접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순증합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 어느 지역도 예외는 없더라. 거의 지난 21년부터 25년까지 1, 2, 3,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매물 개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2배가 증가해 있는 상태. 대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늘어났죠. 인천도 2배 이상, 광주, 대전, 울산도 별로 안 증가했고요. 울산, 대구가 좀 덜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4년 전 대비 매물 개수가 2배로 늘어나 있는 상태. 부산 1.67세대당 아파트 한 채, 대구는 1.6세대당 아파트 한 채. 시장 감사합니다.